성장이라는 주제로 저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는데 같이 소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가 하루에 버스가 2대밖에 다니지 않던 청살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윤당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셋째 딸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격이 좋아서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셋이 더 예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격이 좀 남자 같고 활달하고 또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유아교육을 선택했고 어린이집 교사로 5년 그리고 결혼하고도 유치원 교사로 2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다가 저의 그 피부 고민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철수한 메리케이라는 방문 판매 화장품 일을 한 3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 방문 판매 일을 하면서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고 또 제가 체험한 거나 정보 전달하는 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교육하는 거, 강의하는 거를 되게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메리케이는 18년이나 한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때 그 철수한다는 걸 8월 1일에 공지를 해서 최고직급자나 많은 사업자들이 되게 혼란과 절망감을 가졌는데요. 저랑 같이 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12년 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그때까지 하고 있지 않았던 걸 좀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고요. 또 그때 생각했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회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고 있었던 일은 우리 두 아이 좀 교육을 잘 시키고자 학습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선생님으로 4년, 지국장으로 6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험해본 회사들이 보이시죠? 약 20여 년 전부터 땡땡을 시작으로 원하시는데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땡땡기를 하다가 저희 딸이랑 만나다가 엄마 좀 후회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가슴형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에 잘 터득이 되고요. 귀도 얇고요. 그리고 제가 좀 건강 염려증도 있기도 했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날씬하지만 살이 잘 찌고 살이 잘 찌면 막 어깨도 무겁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 다이어트 위주로 제가 좀 먹었습니다. 누가 이거 먹고 살이 빠진대 그러면 그래? 그럼 또 먹고 지인이 새로운 거 시작하면 이거 했더니 살이 잘 빠져 그래? 그럼 또 먹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타고난 통신의 루틴가 지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말에 지금 저의 스폰서이신 아는영 집사님을 통해서 유산화를 전달받았는데요. 사실 저 맨 밑에 있는 그 6대 식품으로 3번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국가에 돈을 들여서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저는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잤다고 하는 그분이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활력도 넘치고 또 이렇게 갑상선 암이었던 것도 제가 아는데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촉이 왔죠. 저분이 먹는 거는 나랑 뭐가 다르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유산화가 궁금하다고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스폰서님을 통해서 저 강력한 무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보고 내가 여태까지 뭘 먹은 거지? 그 회사 제가 먹던 게 그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완전 30%인 거야. 그래서 내가 찾던 회사를 찾았다. 이 제품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처음에 학습지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제가 제 꿈을 좀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10년을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구지되던 꿈을 유산화를 만나서 1명, 2명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1대1 셀 미팅, 2대1 미팅 그리고 뭐 신규 세미나 오라고 해서 가고 형제라든가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강력한 Y를 자꾸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잊고 지냈던 꿈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컸어요. 저희 딸 23살, 21살 아들 이 두 아이들에게 내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겠고 남편이 요즘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뭐 이상한 거에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버리셨어요 많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주고 남편이 하고 싶은 건 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꿈, 그리고 우리 용남매 건강하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매달 용돈 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바쁜 용남매를 대신해서 저희 4명의 동생들을 케어해준 우리 멘토인 큰언니, 작은언니에게 든든한 동생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저렇게 소소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좀 많고, 이렇게 혹시 저 많이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막 무대에 막 나와서 막 춤췄던 장진아들,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흥이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체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렸던 저런 그림들을 가지고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꿈, 그리고 멋진 리더로 성장해서 큰 무대에 나와서 강사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요. 저는 오늘 그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그로잉어 리더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5월에 제가 8주간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부담이 되게 컸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는 매출 압박이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빼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10년 일을 하면서 꿈을 못 이뤘잖아요. 근데 꿈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습지는 특히 제가 지국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초에 0으로 시작해서 적을 때는 2천만 원, 많을 때는 6천만 원, 7천만 원의 매출을 한 달에 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고, 그리고 혹시 장터 가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 땡 이렇게 홍보하는 거 많이 보셨죠?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그렇게 텐트를 치고 무거운 짐을 트렁크에 다 싣고, 저 일을 내가 50이 넘어서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투잡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3일 동안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려면 투잡을 해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투잡을 하면서 하면 아까 그 많이 있었던 그 회사들처럼 먹어봤던 제품이 될 것 같았어요, 유산화가. 그래서 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게 유산화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9월 15일이 제가 그 학습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떡을 다 해서 돌리고 기념을 하고 9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9월 말에 퇴사를 하고 공교롭게도 사실 제가 7월에 퓨처리더스 빌더를 했었거든요. 27일에 그 회사 마지막 출근하고 28일에는 본사로 가서 그 레커니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는 끝과 시작이 참 확실하다고. 5주, 작년 5월부터 8주간을 트레이닝 할 때 아까 제가 고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폰서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산화를 제대로 알려면 이 8주간의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제가 결단을 하고 하면서 그냥 대충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욕심도 좀 많습니다. 옛날에 육상을 해서 좀 승부욕이 좀 많아요. 그래서 1등을 해야겠다. 그래서 A4 용지에 제 글씨로 제가 스크립트를 다 써서 8주간에 처음에 저희가 6시에 올렸거든요. 그 동영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정말 잘했다 생각했던 게 회사에 대한 확신이 그때 더 들었고, 그리고 보상 플랜에 대한 그 탁월성이 더 그때 알았기 때문에 아까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게 그 8주간의 트레이닝입니다.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왜냐면 제가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 만나면서 3BC를 열게 되었습니다. 1대1 미팅, 2대1 미팅, 스폰서님과 미팅을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들께 배운 대로 저도 저의 파트너와 1대1 미팅, 백스 파트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자랑인 천안연합 RTS를 전업한 10월부터 쭉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공하신 리더스님들의 성공 노하우와 그리고 편합공 최고 스폰서님의 정말 그 값진 고개를 들으면서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자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월 신규 세미나 처음 참석한 이후에 계속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리 성공자분들의 진동수와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11월에 신규 비전 세미나 처음 왔을 때 그로잉업 다이어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제 다들 이제 따끈따끈 얼마 안 된 거를 이때부터 제대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다이어리를 열심히 작성해서 지난달 10명 중에 저도 뽑혔었습니다. 열심히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22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돌아와서 22년은 내가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썼는데 그대로 또 제가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에는 퓨처 리더스 어치버로 그리고 5월에는 실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야겠다 할 때마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본사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제주 더블 프로모션이 딱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사실 리더스는 아닌데 그 퓨처 리더스 빌더였기 때문에 그 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박청자 최고 스폰서님께서 제주도에 가려면 이 더블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0포인트 정도를 달성을 해는 건 좋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목표를 세웠습니다. 리셋할 사람, 비움할 사람 5명을 찾자. 그렇게 해서 제가 명단을 찾고 해서 정말로 그 5,000점을 했습니다. 5,000점을 해서 근데 5,000점을 딱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를 다시 바꾸자. 3명으로. 큰 언니하고 저희 작은 언니가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언니가 경북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언니까지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명을 했는데 제가 좀 뒤에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 만점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 마지막 3차에서 한 명 더 달성해서 3명을 달성했고요. 12월까지는 이 제주도 프로모션으로 열심히 도전을 하고요. 그러다 12월 말에 세 가지 특별 프로모션이 또 발표가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 뼈 건강 세트, 장 건강 세트를 누구에게 전달을 할까? 또 제가 명단을 찾았고 그걸로 내가 퓨처 어치버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주 순조롭게 시작을 했고 2주일에 이제 남편도 지인을 좀 소개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3, 4주차는 또 다이어트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다이어트 챌린지. 그래서 저랑 함께 다이어트 챌린지 할 사람, 저의 파트너 포함 소비자 5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퓨처 어치버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저희 그 스폰서님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이 따로 있었는데도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쉐이크 우리 뉴밀 먹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샐러드 만들어서 먹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공연을 하면서 했습니다. 잠깐 제주인 달성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이종사촌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딱 갔더니 알더라고요. 너 이거 나한테 소개하러 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비움 했고요. 제가 그 3BC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딱 510포인트 이렇게 해서 한 달 리셋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동생 해독도 하고, 동생이 하고 제고도 할 수 있게 했고요. 제가 그 봉사단체를 한 1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소무님, 재무님, 그리고 이제 조카까지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5,000점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23, 우리 또 제주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이 더블 기간이죠. 그래서 모두들 도전하셔서 23년도 제주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저는 저만의 좀 이렇게 패키지를 조금 만들었었는데요. 유사나 제품을 주문하거나 또는 선물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면 주문하신 분도 내가 선물 받는 기분이라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셀라비브를 이제 그 셀라비브 파티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제 거 다 갖고 가서 풀 패키지 체험해보게 하면 풀제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진은 저랑 같이 옛날에 일했던 국장님이 딸 결혼할 때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포장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봉사단체에서는 그 50대 중반의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만든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늘 좀 그 암 환자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들으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는데
유산화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들으면서 많이 났는데요. 엄마 얘기죠. 저희 엄마가 2017년 11월에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사실 못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육남매는 정말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농사 많이 짓고 허리 수술을 2번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거에, 그리고 2018년 2월에 남동생이 39이라는 늦은 나이로 장가를 갑니다. 그때 정말 엄마가 항암 중이셨고 머리에 가발을 쓰고 그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아들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올케가 복덩인데요. 바로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식사도 잘하시고 항암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 만 4년을 항암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식사도 너무 잘하셨고, 제가 유산화를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산화 영양제를 드시면서 건강 유지는 하셨지만 엄마가 이제 9월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항암 그만하겠다. 그래서 저 사진은 10월 1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있었던 그 학습지는 1일이 정말 중요해요. 원데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막 2,000만 원 이렇게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 치열한 날 제가 유산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같이 드라이브 하고 오다가 꽃이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진 찍을까? 그랬더니 그래, 엄마는 잘 못 걸으세요. 이제 이렇게 걷기가 힘드셔서. 근데 엄마가 사진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보여드렸더니 누가 암 환자냐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계속 저가 엄마 모시고 병원도 가고 언니, 뭐 남동생 이렇게 병원 모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3월에 갔더니 엄마 발에 하얗게 각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하셔서 발이 이제 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못 걸으시니까 못 닦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뭐 했냐고, 왜 안 닦아주냐고 이제 그러고 제가 닦아드렸는데 처음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눈물이 나는데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활달하게 이렇게 해서 닦아드리고 왔고요. 3월 말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병이 깊어지시니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셨고요. 이때 이제 제가 열심히 달려오던 그 사업하던 것들이나 막 아침 운동하던 이 루틴들이 깨지더라고요. 이제 엄마 병간호도 해야 되고 언니랑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가서 병간호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도 좀 차질도 생기고 막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알잖아요, 느낌이. 엄마가 이제 얼마 안 사실 거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근데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스포서님 골드 달릴 때 도전하실 때 저도 도전해서 실버로 실버 달성을 하고 5월 세미나에 와서 끝나고 나서 서산이었으니까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승급했어 라고 하고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엄마 꼭 안아드리고 엄마 나 열심히 할 테니 엄마도 화이팅 하고 왔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오남매가 다 왔다면서 엄마가 그날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너무너무 힘드시고, 제가 6월 5일에 갔을 때 엄마가 정말로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위로. 그래서 밤새 제가 그것을 받아내면서 엄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게 버티셨을까를 좀 생각을 했고, 6월 7일에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실은 안 믿겨요. 엄마가 그냥 병원에 계신 것 같고 집에 가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또래의 어른들을 보면 이게 막 현실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엄마가 이제 아프지 않은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육남매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자. 우리끼리 더 열심히 살고 아빠 더 잘 챙겨드리자. 그리고 6월 세미나에 와서 여기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왔어. 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마하고 약속했던 거 열심히 잘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건 그 전 회사에 있었으면 이렇게 엄마하고 시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6개월이 유산화였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의아하시죠? 허리 살짝 수정했습니다. 근데 누가 조작이라고 하더라고. 조작은 아닙니다. 이게 치마가 워낙 기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이날 가서 많은 리더님들의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또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12월에 골드로 나는 이 무대에 다시 올 거고 나의 파트너들도 성장시켜서 우리 스폰서님들과 같이 오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저의 30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치열하게 보냈고요. 40대는 교육 컨설턴트로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저의 50대는 유산 안에서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5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같다면 5년 후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저를 유산화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성장하고 더 도약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성장과 큰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